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세포 분열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습니다. 우리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생시세포 분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체세포 분열 과정을 염색체의 행동과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유심히 볼 때 염색체의 행동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만화를 볼까요? 지금 어떤 학생이 상처가 났는데 다 나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몸에서 이러한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상처가 난 부위를 아무게 알거나 그 다음에 우리 생물이 생장할 때 이렇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의 과정을 알아봅시다. 자, 세포는 간기에 핵 속의 유전 물질을 복제합니다. 그림의 첫 번째 그림이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제한 것을 이제 마지막 제일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두 개의 딸 세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체세포 분열 과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핵 분열, 그 다음에 세포 질 분열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핵 분열 과정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네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그 전기, 중기, 여기 오른쪽에 또 후기, 말기가 있지요. 요까지가 핵분열입니다. 그 다음에 말기 이후가 세포 질분열이고 핵분열 전이 간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정리하면은 간기와 핵분열, 그 다음에 세포 질분열 이렇게 3단계, 그리고 핵분열 안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4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단계를 면밀하게 관찰해 봅시다. 간기 때는 유전 물질이 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 때는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엉켜져 있던 것들이 이제 응축이 돼서 전기 때 염색체 모양 갖추게 됩니다. 이때 보면은 그 간기를 지났으니까 염색 분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동으로 쌍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에는 중기니까 중앙에 배열됩니다. 자, 외우기 쉽습니다. 중기, 중앙에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이때 염색체가 가장 잘 관찰됩니다. 그 다음에 후기 때는 이제 방추사에 이끌려서 세포 양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 방추사는 그 실 모양의 구조물로요. 그 중앙에 여기 하얀 부분 있죠. 염색체의 여기 하얀 부분, 우리는 이것을 동원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방추사가 동원체에 붙어서 그 동원체를 끌어당김으로써 염색체 전체를 끌어당깁니다. 171쪽의 후기 그림 보면은 끌어당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에는 양극으로 이동한 염색체가 이제 풀어지고 그 다음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핵막이 나타나서 두 개의 핵이 생기며 세포 질분열이 시작된다. 자, 여기까지가 핵분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세포 질분열이 일어납니다. 세포 질분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봅시다. 말 그대로 세포 질분열은 세포질이 분열한다. 이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동물 세포의 경우는 세포질이 오므라들면서 두 개로 딱 분리가 됩니다. 근데 식물 세포는 동물 세포와 다릅니다. 식물 세포는 이 중앙에 이제 세포판이 형성됩니다. 세포판이 만들어지면서 두 개의 방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포 분열이 끝나면 이제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한 개로 시작했다가 두 개가 됐지요. 한 개로 시작했다가 두 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딸 세포의 염색체 수와 유전자 구성은 모세포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체세포 분열 과정 중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를 각각 적어봅시다. 중앙의 배열, 중앙이니까 무슨 기가 되겠습니까? 예, 중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극으로 이동하는 시기, 이때는 후기입니다. 염색 사이에 이끌려서 염색 분체가 이끌려가는 것, 이때 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모세포를 보고 딸세포의 염색체 모양을 그려봅시다. 화면을 정지하고 그려보세요. 다 그려봤나요? 자, 그러면 정답을 보도록 합시다. 모세포에서 염색 분체가 한 개씩 이동하니까 그것을 똑같이 그리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그려보면요. 똑같이 그리면 지금 보는 그림처럼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염색 분체가 각각 이동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개략적인 부분을 배웠고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 학습 목표에 맞게 염색체의 행동과 연관지어서 체세포 분열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염색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올 필요가 있는데요. 그 염색 분체의 개수에 따라서 그 염색체를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염색 분체가 한 개 있을 때를 1분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염색 분체가 두 개 있을 때를 2분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염색 분체가 한 개일 때를 1분 염색체 또는 1분체, 두 개일 때를 2분체 또는 뭐 이렇게 2분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1분체의 경우에도 염색체 개수를 따지면 얘도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염색체 한 개고 2분체도 염색체니까 얘도 염색체 한 개로 셀 때 우리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1분체에서 2분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2분체의 경우에는 그 왼쪽의 것을 똑같이 복제된 것이니까 그 감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 감기에는 그 복제 과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기를 거치게 되면 1분체에서 2분체가 되겠습니다. 자, 1분체와 2분체 이렇게 염색체 개수를 세하는 법을 배웠고요. 이번에는 그 상동 염색체의 경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네 개의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이 네 그림 보면은 첫 번째 그림 봅시다.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 염색체가 빨간색, 파란색 1분 염색체가 서로 상동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엄마한테서 왔고요. 파란색은 아빠에게서 온 염색체입니다. 2번을 볼까요?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1번 상황에서 복제가 되어서 2분 염색체가 된 것입니다. 2분체가 지금 각각 상동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 봅시다. 3번에는 지금 보면은 1번과의 차이점이 파란색 아빠에게서 온 염색체가 없습니다. 즉 상동으로 있지 않고 하나만 외톨이로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외톨이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3번과의 차이점이 빨간색이 아니라 아빠에게서 온 염색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2분체입니다. 그죠? 1, 2, 3, 4번 같은 경우에 그 상동으로 있느냐, 상동으로 있지 않느냐를 구분할 때 우리 쓰는 문자가 있습니다. 1번처럼 상동으로 있을 때 EN이라고 씁니다. EN입니다. 그 다음에 2번처럼 상동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 EN입니다. 3번처럼 상동으로 있지 않을 때는 그냥 N이라고 쓰고 4번처럼 또 상동으로 있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로 N이라고 씁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상동으로 있을 때를 EN, 상동으로 있지 않을 때를 그냥 N이라고 표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표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보다 이렇게 문자를 썼을 때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 표현을 쓰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감기, 중기, 후기, 말기의 경우에서 일어나는 그 염색체의 개수를 따져보도록 합시다. 우선 전기를 보도록 할까요? 전기를 보게 되면 염색체의 개수부터 따져봅시다. 염색체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 염색체 개수는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상동으로 있느냐. 지금 이렇게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게
얘와 얘 이런 식으로 지금 상동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으로 있기 때문에 2n equal 4라고 적습니다. 좌변은 상동을 표현하고요. 우변은 염색체의 개수를 표현합니다. 염색체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리가 다 된 말깃대 모습을 좀 보도록 합시다. 말깃대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포 질분열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세포 하나만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염색체의 개수를 따져보면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염색체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동으로 있느냐 아니냐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빨간색 긴 거, 파란색 긴 거 상동으로 있지요? 그 다음에 빨간색 짧은 거, 파란색 짧은 거 예, 각각 엄마 아빠에게서 받은 것을 상동으로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세포 분열의 결과에도 마찬가지 2n equal 4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기 때와 말기 때를 비교해 보면요. 지금 전기 때도 2n equal 4, 후기 때도 2n equal 4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과 끝을 봤을 때 우리는 딸세포의 염색체 수와 유전자 구성은 모세포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포의 경우에 2n equal 4, 딸세포의 경우에 2n equal 4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뜻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분리가 되었는데도 왜 2n equal 4로 똑같을까? 자, 이것은 그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1분체와 2분체의 그 비밀이 있겠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은 지금 전기때와 말기때를 보세요. 전기에서 말기를 보게 되면 2분체가 1분체로 된 것밖에 없습니다. 2분체가 1분체로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기때 붙어있던 2분체가 말기때 각각의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체세포 분열은 그 염색 분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염색체 개수의 변화가 없다. 이제 이렇게 그 과정을 분석해 보면 그 결과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